자, 정철진 컬럼니스트. 네. 지금 뭐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만 당시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뭐 큰 틀에서 박근혜 정권 시작하고 나서 가장 미움받았던 그룹이 어디냐라고 하면 제기에서는 이미 이제 CJ 그룹이라고 어느 정도 뭐 얘기가 됐었습니다. 네.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이번 저 녹취록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미움을 받았었구나 하고 심지어 경영권에 대해서도 이제 개입을 했구나라는 게 확인이 된 그런 셈이었는데요. 일단 시작은요. 2012년, 그러니까 그때부터 당시 이 대선 전국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영화 광해라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광해 자체에서부터 아마 박근혜 후보는 굉장히 이제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었다 이제 이런 것이고 2013년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엔 영화 두 번째 영화가 나옵니다. 바로 이제 변호인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프로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프로가 있었었는데 실은 2013년 7월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전격 구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CJ그룹이 이제 맞을 걸 맞았다. 뭐 그런 얘기가 돌았는데 이번 녹취록에 나온 시점은 언제냐면은 이제 이재현 회장이 구속되고 난 뒤입니다. 뒷 다음이죠. 예, 다음. 그 다음은 CJ그룹이 바로 이 이미경 부회장 체제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현 회장을 구속하고 나서 그 다음은 이미경 부회장에게도 당신도 물러나시오라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근데 확인이 됐지만은 거부를 하게 되죠. 네. 그리고서 해가 바뀌어서 2014년 1월 이제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 나오는데 여기여서 이제 세간에 나오는 얘기들은 정말 크게 터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다보스 포럼이 자체가 큰 행사고 그날이 또 이제 한국의 밤 행사가 있었었는데 이제 굴지에 뭐 이런저런 뭐 기업들 그렇죠. 다 모였었습니다. 하고 거기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이제 행사가 들어가게 되면서 한국의 밤 행사의 주 호스트가 이미경 부회장 쪽으로 이제 확 바뀌어진 겁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이미경 부회장 쪽으로 쏠렸단 말이죠. 네, 그때 당시에 옆에 또 싸이가 있었고 함께했던 사람도 너무 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여기서부터는 이제 추측성 보도이긴 하지만은 화가 났다. 화가 이제 극에 달했다. 이미 CJ 그룹에 대한 미운 털과 함께 자기가 2013년 말에 아까 녹취록에서 확인이 됐지만 떠나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했던 이미경 부회장이 또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와서도 이랬다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모르지만은 그의 말 2014년 10월에 실제로 이미경 부회장이 모든 것을 놓고 이제 출국을 하게 되고 아직까지 떠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또 공교롭게도 이게 재미나는 게 이게 유치하기도 한데 CJ 그룹 특히 이제 영상 사업단의 큰 틀의 트렌드 기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즉 앞선 영화가 광해 그다음에 변호인이었다면 그 이후에 나온 영화들은 명량 또 국제시장 또 이번 인천 상륙작전증으로 완전히 좀 친정부적이었다. 이거는 뭐 세간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좋은 영화죠. 좋은 영화긴 한데 제가 말한 것처럼 그 논조 트렌드가 이제 바뀌었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제 곧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은 차은택 씨가 이끌었던 문화용성 프로젝트의 가장 덩치가 큰 게 K컬처밸리였는데 거기에 실제로 올 2월에 이제 1조 4천억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이게 뭐 오비 일학이라고 그걸 결정하고 난 올해 8월에 그렇게 안 되던 이재현 회장의 특사가 또 단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황 소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갸우뚱해지다가 또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고 그래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기에 관련된 한 사람을 그때 좀 만난 적이 있는데요. 누구라 말하기는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그때 CJ그룹이 이재현 구속과 또 이미경 추방 이전에 또 다른 CJ그룹과 굉장히 이렇게 예민하게 어떤 충돌하던 다른 어떤 그대 그룹과의 어떤 관계에 대한 어려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최순실 씨나 이런 그게 이제 삼성이죠? 예, 그런 사람들이 그쪽하고 이렇게 밀착되어서 가까우면서 상당히 그런 압력들이 문화를 핑계로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이런 영화나 이런 프로그램 한두 개 이런 게 정권 바뀔 때마다 항상 있는 부분인데 정권에 또 이렇게 영합하다가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바꾸고 뭐 그런 일들이 한국에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꼭 그것 때문에 벌어진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런 영향력이 있어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 문화창조융합센터를 이렇게 개설하고 CJ가 거기에 대통령도 가고 그다음에 이제 일산에 그 고향 할리우드인가 거기에다가 이제 K컬처밸리를 만들고 그런 부분에 결국 문화 뭐 제일기업 출신의 인맥들 차은택 등이 이제 관여하게 되면서 결국은 CJ하고 정권하고의 관계도 원만하게 풀려갔다. 그래서요 지금
좀 뒤에 이야기할 주제도 한진 것도 그렇지만은 결국은 당시에 정권 초에 새로 바뀐 정권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적응했던 어떤 기업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그런 기업들을 견제하고 탄압하는 부분에 최순실 사태의 어떤 부분이 권력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우리가 그 부분을 갖다가 분명히 염두에 두고요.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한 증언들이 수도 없이 저는 터져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이게 70년대나 뭐 5공화국 때도 아니고 경제수석이 대기업 회장한테 전화를 해서 그 빨리 물러나라 VIP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진짜 5공화국이나 박정희 대통령 때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실제로 2013년 요 최근에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저는 믿기지가 않고 충격적이에요, 진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린애들이 장난감 가게에 가서 형제가 언니 나 저거 갖고 싶어 이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 갖게 해줄게. 국가 운영이 지금 그런 비유를 할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다라는 게 뭐 서류 결제의 문제. 그래도 뭐 이 비유를 하자면 재단을 통한 어떤 모금은 잘 됐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그럴듯한 이 형식이라도 갖추었는데 이건 그냥 뺏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국민을 대표하는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 전체를 끌고 가야 될 정말 지도자가 생각의 범위라든가 이 끌어가는 운영의 그 철학이 여기밖에 안 되나. 이게 조원동 경제수석이 이런 통화를 대기업 회장하고 할 때는 대통령의 지시나 대통령의 의중을 확인하지 않고 하지는 않았겠죠? 저는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뭐 최순실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 연설문이나 뭐를 최순실이가 청와대 와가 가져간 게 아니고 정호성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박 대통령이 최순실을 굉장히 의지하고 가깝게 생각하니까 충성심에서 내 주군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주군이 제일 아끼는 사람한테 이 정보를 갖다 주는 게 자기는 충성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충성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화 시중에 미소든지 어쨌든 간에 통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게 묵시라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전에 수도 없는 신뢰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묵시의 단계까지 간 거니까 이건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철진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경제수석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대통령의 뜻을 확인하고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VIP 뜻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렇게 최준실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VIP한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CJ그룹이 밑보인 건지 아니면은 최순실과 우리가 모르는 또 하나의 뭐 밑보였던 사건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이 가는 겁니다. 당연히 조 수석이 이런 전화를 조원동 수석이 전화했다는 거는 분명히 VIP의 의중인데 이게 그러니까 누구의 미움을 받았냐에 대해서는 뭐 이게 좀 저도 이제 아리송해진 거죠. 제가 이야기 하기야 하도 말이죠. 이번 이 정권의 비선 실세라는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뭐 이분이라고 그랬더니 또 이분이 아니라 또 저분이라고 그러고 또 이분인 줄 알았더니 또 다른 분이 있다고 그러고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 이번에 보면 뭐 양 재단에 자꾸 이렇게 국한돼서 봐서 그런데요. 최순실이 지금 하는 행태가 이 대기업들의 권력적 이해관계에 이 결합을 해서 거기에 한쪽의 편에 서서 한쪽을 압박하는 쪽에도 이 손을 대주고 그 다음에 또 그쪽이 코너에 몰렸을 때 또 그쪽이 가진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또 이 지금 CJ 하면 문화 아닙니까? 문화의 거의 기업 중에서는 최고의 문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결부해서 또 CJ로 하여금 이 건을 갖다가 끌어내서 또 이해를 취하는. 그러니까 이쪽의 편에 서서 이쪽을 조졌다가 또 이쪽의 편에 서서 이해를 결부하고 또 사건을 해결해주는 이런 어떤 일종의 청부 해결사 역할을 갖다 수행하는데 권력을 동원한 게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는 유심히 앞으로 지켜봐고 이 조사도 들어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